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네, 윌슨 오디오 사이클이 지금 이제 한 복판을 지나서 이제 좀 더 큰 대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알렉스 V. 사실은 윌슨 오디오를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보면 사실은 이 지점부터가 저는 제 말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랜드 윌슨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알렉스. 알렉스의 이제 신형, 개선형 알렉스 V 이 지점부터예요. 그래서 이 위로 이제 크로노소닉, XVX, 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여튼 위에 3대장 윌슨 오디오로서의 3대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이엔드 스피커 전체를 봤을 때도 꽤 높은 그룹에 있는 거의 삼총사 같은 서로 등급은 다르지만 셋이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알렉스 V 그 지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입니다. 윌슨 오디오 내에서도 그렇고 하이엔드 스피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알렉스 V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리뷰 차원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이클 내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중간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윌슨 오디오 사이클 내에서의 위치하는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 새로운 각도와 시선으로 보는 알렉스 V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오디오는 시작은 이제 74년에 레코딩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윌슨 오디오가 큰 변화를 겪는 몇 가지 구간 중에 85년에 이제 자기가 녹음 모니터로 쓰려고 와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레코딩을 하는 그런 어떤 모니터로서의 윌슨 오디오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는 음악 감상용 사실은 미국계 하이엔드 스피커를 대표하는 이전에 이제 빈티 시절에 JBL이나 알텍이 있었지만 사실은 새로운 어떤 혁명을 가져오면서 신사고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앰프계에 마크 레비슨 크렐이 있었듯이 스피커계에서는 이런 윌슨 오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앰프들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지점이 바로 91년에 유타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캘리포니아 로바토에 있다가 91년이 돼서 해서 생긴 지 한 17년 만에 유타주 조금 내륙으로 이제 지금의 유타주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윌슨 오디오 사실은 지금의 윌슨 오디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유타에 풀어보죠. 여기서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만든 게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한 알렉스의 모태가 됩니다. 그랜드 슬램이라는 스피커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그대로 외형을 조금 가다듬고 조금 멋있게 우아하고 좀 우람하게 만든 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을 알렉산드리아화한 다음에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그로부터 30년 진화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알렉스 V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2018년에 이제 데이비드 윌슨이 사망을 하고 데린 윌슨이 총 5년 동안 그 이전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부터 총 5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해낸 게 바로 알렉스 V 신형까지 개척이 돼 이제 변화돼 있지만 알렉스의 그 제작에만 약 5년을 투입한 데릴 윌슨의 의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이 있고 본인도 아들이 이제 가업 승계를 하거나 이제 본인의 2세 경영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도 망칠 수도 없고 그거에 맞는 그 뒤를 이을 제품들도 개발해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 만들고 싶은 윌슨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당 부분이 알렉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알렉스 V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볼 텐데 지난번 녹음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하고 지난번 녹음은 전부 이렇게 차음이 되어 있는 시청실에서 K1 안쪽 시청실에서 녹음을 했고 오늘은 이 그냥 뻥 뚫린 안쪽 이 접견실 있죠. 그 홀에서 녹음을 하는 거라 녹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단에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네, 음악이 좀 다르시죠. 이 좀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개념도 있지만 조금 오픈되고 이 스피커하고 뒷면 반사벽까지 거리가 조금 짧고 폭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RXV의 어떤 의미, 이 하위 제품들하고도 다르고 반대로 상위 제품들하고도 조금 차별화가 된 어떤 부분은 사실은 이 다이나믹과 굉장히 뭐 이렇게 선명하고 하이엔드적인 지표 이런 것은 당연하게 그런 재생은 뛰어나지만 그런 성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데리 윌슨이 5년간 투입을 했던 이 스피커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세계를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윌슨의 여러 스피커를 들어본 입장에서 오랫동안 들어온 입장에서 또 보면은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중역대에 있어요.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래쪽 우퍼의 윗대역부터 트위터의 상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어퍼 미드레인지와 로어 미드레인지 요 두 개에 아주 절묘하게 심어놓은 자사에서 표현하기로는 뉴트럴 앤 내추럴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아주 천연스러우면서
그러니까 천연덕스러우면서도 중립적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소리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스피커에서 안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알렉스 V에서 들리는 영역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알렉스 V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전 버전에서 참 11가지인가가 바뀌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중요한 부분만 일단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옆에 오픈 겐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겐트리라는 건 이제 꼴대처럼 양쪽에 현수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 이 3개 유닛을 좌우로 이미 유닛도 서로 위아래로 지지하게 돼 있지만 측면으로 쏠리지 않게 또 하여튼 그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그 기둥 같은 건데, 그걸 옆을 오픈시켰어요. 그거는 미학적으로도 유타주의 어떤 천연 자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측면 우퍼를 개방해서 유닛의 측면을 개방해서 좀 더 사운드가 옆에 막히지 않게 유닛의 원래 어쿠스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3개 유닛을 그렇게 개방하는 의미를 가졌다는데, 또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거의 똑같은데 높이하고 저 뒷길이가 약 1인치 정도씩 확장이 돼서 총 16% 정도 용적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유닛은 아시겠지만 이 전체 유닛 중에 딱 위에 거 하나 5.75인치짜리 어퍼 미드레인지, 이것만 오리지널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특히 1인치 저 실크돔은 CSC 트위터라고 해가지고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 정확히 말하면 돔은 실크 재질인데 뒤쪽에 카본으로 만든 체인버가 있습니다. 그런 어쿠스틱을, 또 뒤에 그 잔류 에너지와 공진을 제거하는 특수 설계를 새로 추가시켜 놨고요. 고역이 일단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로어 미드레인지, 트위터 아래쪽에 있는 미드레인지 7인치짜리 이 미드레인지는 여기 좀 특별하죠. 기본적으로 쿼드라맥이라고 하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그넷이 4개 있는 거예요. 자석 4개를 새로 추가해서 좀 더 자기 회로나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좀 더 많이 돼 있고, 요 위에 3개가 이렇게 쌓여서 하는 아시죠? APD라고 보통 윌슨 오디오에서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드저스터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해서 요 소위 타임 도메인을 앞뒤로 거리를 맞춰서 정확하게, 그래서 설치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레이저로 시청 위치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뒷공간, 옆공간 그거 다 측량을 해서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거 인증까지 주는 게 이제 윌슨 오디오의 특징인데, 그거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추가 되는 그 3개 유닛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걸 맞추는 하여튼 로어 미드레인지가 또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윌슨 오디오 최초로 이 전체 크로스오버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에 대한, 왜냐하면 유닛이 점점 늘어나고 이 바깥쪽 재질도 막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걸 맞추는 게 사실은 이 시차까지 맞춰야 되는 윌슨에서 그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다섯 개 유닛을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윌슨 오디오가 자사에서 그 유명한 회사까지 아예 커패시터 회사까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윌슨의 X-WB, 윌슨 자체의 슈퍼캡, 윌슨에서 만든 커패시터와 이런 그 부품들을 전체 자사 생산을 해서 그렇게 만든 최초의 스피커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크죠. 그래서 그 크로스오버도 새로 설계하고 네트워크도 설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첫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피커 구동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미세한 변화긴 한데 전체 소위 능률, 음압이 1dB 높아졌고 임피던스는 0.5dB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샤샤에서 처음 만들었던 뒤에 스피커 단자, 샤샤에서 처음 설정을 했던 그 스피커 터미널, 싱글 터미널이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골드 그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저기도 점퍼선처럼 케이블이 아닌 그런 골드 바를 넣고 금도금한 바를 넣어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닛이 2개가 구경이 달라요. 위에 게 10.2인치, 아래 게 12.5인치, 위에 게 10.5인치, 아래 게 12.5인치. 아래 건 특히 그 최상위 모델 왬에 들어가 있는 우퍼입니다. 그리고 늘 설명하듯이 그 구간에 따라서
그 재질, 인클로저 재질이 다르잖아요. 아래쪽 우퍼 두 개를 이렇게 포함한 이 인클로저는 X 머티리얼이에요. 가장 단단해야 되고 공진 자체를 거의 없게 만든 X 머티리얼이고, 그 다음에 이 유닛의 앞쪽은 다 S 머티리얼로 앞부분, 그 패널 부분만 또 S 머티리얼 썼고요. 그 아래하고 위쪽 상단하고 하단의 위쪽, 그러니까 아래쪽 인클로저의 윗부분은 V 머티리얼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보면 이래요. 이 X는 익스트림이라는 말. 그러니까 자사에서 표현하기로는 익스트림리 모노톤. 이렇게 뭐 컬러레이션이 없게 그냥 아예 모노톤을 주는 그 정도로 아주 극도로 중립적이고 착색이 없는, 공진이 없는 그런 재질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 X가 그 익스트림에서 나온 것 같고요. V는 말 그대로 바이브레이션 없어보죠. 진동을 없애주는, 진동을 차단하는 그런 머티리얼. S는 제가 보기엔 아마 겉에 패널을, 전면 패널을 쓴 거로 봐서 서피스 업소버나 뭐 이런 말이 아닐까, 거기에 나온 S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윌슨 오디오는 요 V 버전이 되면서 또 뒤쪽 케이블도 윌슨 오디오 스마트 케이블링이라고 해서 케이블의 길이까지도 정확히 맞췄어요. 이게 이런 게 참 좀 나쁘게 말하면 극성스러울 정도로 케이블 길이까지 똑같이 일치시키고 좀 더 연결도 좀 편리하게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또 뒤에서 이거 연결 작업할 때 편하게 그 소노 워터폴이라고 그래가지고 LED 등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3단계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거기까지 보면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뒷면에 저 포트는 지금은 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도 포트를 이렇게 이쪽을 개방해가지고 앞뒤를 포트를 위치에 자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혹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포트 위치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렉스 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소리를 보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윌슨 오디오는 다이나믹이죠. 이 꼼짝도 안 한 X 머티리얼 쓴 두 개의 우퍼, 그것도 서로 사이즈가 다른 10.5, 12.5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우퍼에서 나오는 배역이 아래 20Hz까지 내려가는 그런 베이스에서 나온 다이나믹과 양감, 굉장히 정확한 공진이 없는 채로 아주 포만감 있게, 그 다음에 강렬하게 그 시청자를 위해서 때려대는 그 다이나믹을 즐기는 재미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선명한 고역. 근데 똑같아요. 고역도 높은 대역도 32kHz까지 올라가는데 이 고역이 아무리 강한 에너지를 줘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어떤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그런 순간이 없이 그냥 강렬하고 선명하게 뻗는 고역.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트위터를 중심으로 있는 그 미드레인지 두 개 대역, 유닛의 재생 대역과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미드레인지. 이 두 개가 내는 중역대. 이 5개를 잘 이어붙인 그런 마치 한 덩어리의 거대한 어떤 그 대상물이 이렇게 내는 소리. 그러니까 5개가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의식을 할 수 없게 하나의 큰 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작은 스피커를 들을 때, 야, 작은 스피커는 이렇게 정교하고 대역이 조금 아래쪽이 안 나와도 돼. 이 정도면 굉장히 선명하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다가도 이 스피커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순간 무너집니다. 아, 역시 큰 걸 사야 되는구나. 스피커는 그 대역이 넓고 다이나믹 큰 스피커를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윌슨 오디오가 되니까 그런 큰 스피커의 의미가 작은 스피커를 순간 이렇게 무너뜨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스피커가 알렉스 V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들어본 곡이죠. 그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같은 9번 2악장 스케르초, 이런 거를 듣는 재미가 있는 게, 참고로 알렉스 V 같은 스피커를 들으려면 작은 음량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굉장히 재미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를 큰 음량으로 브루크너까지 들을 수 있는 공간과 시청 환경을 갖추신 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스피커를 거기까지 쓰지 않으려면 굳이 이렇게 큰 스피커나 이렇게 정교하게 세팅을 한 그런 소재를 쓴 스피커를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들으려고 이 스피커를, 그 가치가 충분한 그 정도를 주고서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뿌듯하고, 야, 잘 샀다,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브루크너 9번을 듣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작은 음으로 시작해서 뚜티로 올라가도 이게 아무리 쿠르릉거려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이 곡이 난 처음 듣는 곡인데 무슨 곡인지 몰라도 뭔가 감동이 밀려오는, 연주하려는 사람과 작곡한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녹음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잘 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강한 음과 거대한 그 오케스트라 총주가 쏟아져도 그대로, 야, 이거 내가 자연 한복판에 있고 무슨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느낌도, 이런 집에서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거 들으려고 듣는 스피커죠. 이게 뭐 브루크너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9번은 뭐 줄리니부터 아바도, 최근에 안드레스 넬슨소 같은 명지휘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은 역시 그 스타니슬라브 스크로바체프스키가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지휘한 이 버전은 여전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녹음이 일단 좋고 연주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딱 적절한 템포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렇게 이 브루크너 9번 진짜 무슨 큰 산 한복판에 앉아 있는 듯한 아주 호연직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연주를 알렉스 V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주 매끄럽고 그냥 아주 얄미울 정도로 뽀득거리는, 하지만 그루브를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뒤쪽에 아주 들이우는 그 진한 콘트라스트의 그 저음, 그런 하모닉스, 이게 바로 릴린나워의 Is It You죠. 사실 기타 연주보다 더 많이 들리는 부분은 크리스 보티의 그 트럼펫입니다. 그리고 데이브 루신이 계속 뒤에서 연주하는 키보드, 이런 연주도 이게 뭐 대역이 어디까지인지 또 다이나믹이 어디까지인지를 의식할 수 없게도 이런 대형 스피커에서 들으면 작은 스피커에서 들었던 느낌하고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전 구간이 이렇게 꽉 차여져 있는 그런 밀도, 그 다음에 매끄럽게 흐르는 그런 유연함 있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실제 연주장에 가서 듣는 것보다, 왜냐면 이건 레코딩이기 때문에 레코딩을 하는 장면을 내가 이렇게 집에 앉아서 이렇게 거기에 앉아 이 최종 믹싱을 하는 엔지니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연주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알렉스 V로 들을 때, 그럴 때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마치 내가 이런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유연함과 아주 밝게 이렇게 아주 쾌청한 느낌, 이런 사실 재즈 앙상블, 뭐 이렇게 퓨전이지만 또 좀 믹싱을 많이 한 이런 연주지만, 데이브 그루신이 손을 댔겠죠. 아주 사람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같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런 곡들도 사실 이 곡이 이 스피커에서 차지하는 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역에서 높은 중역대에서 고역까지 연결되는 이런 여성 보컬의 음성, 그리고 뒤쪽에 일반 발라드가 아닌 락 밴드가 반주를 하는 이런 곡은 어떻게 들릴지를 들어봐도, 이런 평범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대단한 어떤 녹음 기술과 이렇게 아주 뛰어난 연주, 현란한 연주와 가창력으로 한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곡들도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저희 레코딩하는 저희 분들도 이걸 듣고서 이 스피커가 좋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조금 과장하자면 녹음이 잘 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동요를 들어도 굉장한 감동이 올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이런 알렉스 V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나 보컬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김유나가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이 엔딩을 어떻게 장식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풋풋하면서도 정말 봄 기운 같은 따스함이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윌슨 오디오가 반드시 강렬하고 뭐 이렇게 아주 높고 아주 강렬한 음과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냥 커다란 저음과 스케일로만 사람을 어필하는 게 아닌, 이런 곡들에서도 굉장한 감동이 밀려오게 한다는 그런 걸 좀 같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윌슨 오디오 사이클 한 복판에서 서서 위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그랜드 윌슨의 시작점.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한 세대 진화형,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크로노소닉 XVX의 축소형,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알렉스 V인데,
어떤 면에서는 윌슨 오디오의 상위 제품들의 한 표본 같은 알렉스 V와 그러니까 크로노소닉 XVX와 왬 같은 제품을 그 제품들은 나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제품들이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딱 보시는 표본 같은 그런 그랜드 윌슨이 바로 알렉스 V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알렉스 V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칸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